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남짓 됐는데 3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쌓인 화가 많고 폭삭 늙어버린 기분이 들어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말해봐야 제 속만 터지는 이 상황에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제 남편과는 4살 차이고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 아웃수 되기 전에 결혼하자면서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프러포즈해 절대 후회 안 하게 잘하겠다고 하더니 아이 낳고 저는 뒷전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이 육아휴직 쓰고 3개월째 아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8개월이고요. 사정상 원래 1년 정도 더 있다 낳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 졸라대서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중일 때는 남편이 집안일은커녕 매일 밤 같이 잘 때마다 다음날 자기 출근해야 하는데 애가 깨서 안 자고 30분마다 깨서 운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엄마면 네가 알아서 좀 하라고 성질 부리고 난리치고 여태 자기가 집안일 다 도와줬다고 매일같이 생색내는데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널브러져 있는 아기 젖병 손수건 하나 자기 손으로 삶아본 적 없는 사람이 아기 잘 때마다 틈틈이 제가 분리수거 해놓고 치워놓은 쓰레기 재활용 수거하는 데다가 한번 버린 게 다면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집안일 다 했다고 매일같이 생색입니다. 그랬던 남편이 최근 집에서 본인이 애를 보니 힘든 게 느껴지는지 육아휴직 고작 2일차부터 나 힘들어. 이거 어떻게 버텨. 자기가 좀 어떻게 해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내 자식이지만 좀 그렇네? 하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더니 한 2주일차 됐을 때일까요? 난데없이 시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나 나나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이 대단한 걸 나랑 동생 둘이나 키우면서 해냈었잖아. 이제껏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느닷없이 우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내가 육아휴직하고 밤낮 없이 아기 볼 땐 입만 열만 엄마니까 여자니까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너는 참 모성애라는 게 없다면서 툴툴거리고 원래부터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았던 거면 말도 안 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가족과 사이가 좋기는커녕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죠.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일하다 다리를 다치게 된 이후로 시어머님이 가장이 되어 일하고 그 후로부턴 부모님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엉망진창이고 이혼하니 많이 싸우는 통에 자기는 구질구질한 부모님이 너무 싫다고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정말 싫어했어요. 둘 다 무능에 빠졌으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는 아빠도 싫고 혼자 돈 번다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행세하는 엄마는 덕골 보기 싫고 지겹고 지긋지긋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입만 열면 부모 욕에 30살 다 돼가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한 적 없고 변변한 직장 없이 자기한테 달달이 용돈만 받으며 사람 구실 못하는 년이라고 동생 욕만 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세상 효자가 다 돼서 자기 엄마만큼 불쌍한 사랑이 없다는 듯 굴어대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전에는 엄마만 불쌍하다고 하더니 요샌 한술 더 떠서 여동생까지 너무 불쌍해 죽겠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결혼하고 몇 달 안 지나서부터 시모가 신혼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갑자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신혼집 앞에 시모가 울상으로 서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랑 싸우고 갈 곳이 없다며 저희 집에 오셨죠. 처음엔 저도 시댁과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기겠냐. 같은 여자이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지 하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곤 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제가 아기 가지고 나서부터 임신 초기에 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집안일 도와준다는 핑계로 남편한테 집 비밀번호까지 물어봐서 이제 주 3, 4회씩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진 그렇다 쳐도 솔직히 임신하고 일하는데 제가 얼마나 피곤할까요? 저 나름대로 집안일 한다고 하며 자기 전에 청소에 빨래에 이것저것 다 해놓고 자는데 한 번은 출근 전 안 개어놓은 빨래를 보시면서 애 가졌다고 그렇게 게을러 터져선 되겠냐. 그런 걸 보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하시더니 거울을 부정타게 왜 입구에 놔뒀냐. 책장에 먼지가 산처럼 쌓였더라. 반찬이 이게 뭐냐. 하면서 제 살림을 간섭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다 치우고 닦고 다시 청소하고 빨래 개고 그 짓을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3시간씩 해댔습니다. 홀몸도 아닌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엄마 아이 그만해 하고 자기만 쏠랑 씻으러 들어가 버리고 그런 날들이 한 몇 주 이어지니 제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붙잡고 난리쳤죠. 왜 내가 네 엄마 하녀 노릇까지 해야 하냐고. 일하느라 요새 너무 힘든데 아이까지 뵌 몸으로 기분까지 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냐고. 그러려고 나랑 결혼했냐고. 앞으로 오시는 거 횟수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고 봐달라네요. 너는 네 마누라가 더 불쌍하지 않냐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면서 빨래 바구니 다 집어던지고 소리 질렀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면서 그 후로 시모한테 이야기했는지 저 아이 낳기 전까진 잠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육아휴직하고 아이 보면서 같이 봐준다는 핑계로 다시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보라는 아이는 안 보고 뭔가 부시럭거리면서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해? 애 우는데? 하면서 제가 아이 들쳐업고 우는 애 달래고 있었더니 집 정리를 하다 안 쓰는 물건이 보이길래 자기 엄마 주려고 짐을 싸놓고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집 정리는 개뿔. 여전히 아침에 봤던 그 아수라장 그대로였죠. 보니까 결혼 전에 혼수로 가져왔던 토스트기더라고요. 자주 안 쓰기도 하고 필요 없으니 그럼 드리라고 했더니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2, 3일 간격으로 휴대용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핸드블렌더 믹서기, 미니 오븐 등 별의 걸 다 주고 있더라고요. 매일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쓰는 거라 그만 드리라고 했더니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자기 월급으로 새 걸 사드리면 되지 도대체 왜? 아무튼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 전날 야근으로 너무 피곤해서 오전에 좀 오래까지 자고 싶으니 10시 전에 끼우지 말라고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람 전 9시부터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웬 모르는 아저씨가 바로 앞에 서 있길래 깜짝 놀라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 거실에 있던 안마의자가 분해되어 있더라고요. 아이 낳고 관절이랑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번에 저희 엄마가 큰맘 먹고 할부 끊어서 사주신 건데 양팔은 이미 분해가 다 됐고 아래 발로는 부분을 다 떼놨길래 아니 누구세요? 아저씨 뭐 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남편이 아기 방에서 기어 나와서 씩 웃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 우리 엄마 요새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그거 너 잘 안 쓰기도 하고 안마의자 좀 보내드리려고 하면서 실실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저씨한테 조립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그 와중에 남편이란 작자는 뭐 어어거리면서 안 된다고 하고 그 아저씨는 중간에서 우왕좌왕 하시길래 야,
네 월급으로 네 엄마 새로 다시 사드려. 아저씨, 그냥 가세요. 출장비 드릴게요. 하면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방으로 쫓아 들어오면서 뭐? 네 엄마? 너 지금 네 엄마라고 했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야, 너도 너희 엄마 소중하지? 나도 우리 엄마 소중해. 그거 안마 의자 딸 아프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 아직 할부도 안 끝났고 난 얼마 써보지도 못한 걸 왜 보내드린다는 거야? 미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어이, 그래도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 요새 아프다는데 너는 진짜 며느리가 돼가지고 진짜 돈도 못 버줬지 않자. 어쩌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주라고 한 물건들 내가 요새 안 쓰긴 하지만 혼수로 내가 가져온 물건들이다. 우리가 여태 시댁에서 한 푼이라도 받은 거 있냐?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축의금이고 뭐고 너나 내 생일을 한번 챙겨주셨냐? 너랑 살면서 여태까지 애 낳고 30만 원 받은 게 다다. 그마저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쓰시라고 다시 돌려드리긴 했지만은 그런데 너는? 차 바꾸고 싶다고 하니 우리 아빠가 차 바꿔줘. 네 생일이라고 엄마가 시계 사줘. 집 사는데 기죽지 말라고 2억 보태줘. 2억 5천짜리 집인데 2억 보태주신 거면 우리 집에서 거의 다 보태준 거고 내가 치사하게 돈 가지고 이러고 싶진 않은데 너 너무하지 않니?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입이 아주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후론 며칠간 쥐죽은 듯 지내길래 드디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하면서 냉전 상태로 출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와보니 또 시모가 와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들어봤더니 시아버지가 시모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시엄마 얼굴을 보니까 살짝 생채기가 난 정도로 뭔가 상처가 있긴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살면서 두 분이 서로 부부싸움은 잦았지만 시아버지한테 맞았던 적은 생전 처음이라고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건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난리가 한바탕 나고 저한테 남편은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짐까지 바리바리 챙겨서요. 그 와중에 저희 애는 울고 있고 근데 또 맞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또 뭐라고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까 해서 며칠이면 되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무려 5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5개월이 저한텐 정말 지옥 같았죠. 처음엔 아기도 봐주시는 척하고 아침 저 출근하기 전 밥도 차려놔 주시고 빨래랑 집안일 도와주시는 척하더니 어느 날부턴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우는데 애가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니 낮에 어린이집에 좀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밤에는 밤새 울어대는 통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아침까지 해먹어야 하냐며 어느 순간부턴 제가 출근 전 아기였고 그 바쁜 와중에 시어머니 밥상까지 차려드리고 있고 퇴근하고 와서는 밤에 다들 자는데 아기 깨면 또 시끄럽다고 하실까봐 아기까지 제가 다 돌보고 있고 하다 이젠 시도 때도 없이 시이모들까지 집에 불러 제 옷장, 냉장고까지 일일이 보여주면서 얘가 살림이 이 모양이다. 그러는 와중에 지 옷장은 이렇게 터져나가도록 과소비만 한다. 이렇게 게을러 빠졌으니 애도 지 닮아서 늘어 터져가지고는 아주 한슬이 다 돼가는데도 밤마다 울어 제끼는 통에 자기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산다면서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고 그걸 시이모한테 들은 남편은 같이 맞장구 치며 맞다. 제 마누라이긴 하지만 천성이 게으르긴 하다고.
저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하면서 그러는 통에 제가 오죽했으면 저러니까 시부한테 처맞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모가 옆에서 너무 심하게 면박 주시길래 빽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쉬는 날 아침 아기 이유식 만들고 있는데 옆에 와서는 하나하나 잔소리 해가면서 애한테 무슨 이런 비싼 소고기를 먹일 필요 있냐. 그냥 마트에서 아무거나 제일 싼 거 사서 먹이면 되지. 그거 비싸 보이는데 자기 주면 안 되냐면서 그런 미친 소리를 해대길래 어머니, 제가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그렇게 산 우리 아이 이유식거리고요. 그리고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라뇨? 어머니 친손자 아니에요? 하며 조근조근 이야기하다 보니 이때까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소리 지르게 됐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제발 좀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제가 돌아버릴 것 같다고요. 얼마나 민폐인지 아시냐고요. 그제서야 민망하신지 얼굴 시뻘개지시면서 시부가 자기 없이 못 사는 양반이라 가서 돌봐줘야겠다며 되지도 않는 핑계대더니 그제서야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5개월 만에요. 그 후로 남편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나중엔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남편은 입만 열면 우리 가족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도 잘한 건 하나 없다면서 네가 시모 기분 맞춰주고 여우같이 굴었더라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건데 곰처럼 무뚝뚝하기만 하고 떽떽거리기만 하니 자기 엄마가 불편해서 그런 거라면서 그러다가 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 이야기 꺼내면 무릎 꿇고 빌고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서로 죽일 듯 싸워대다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저를 보며 방긋거리는 아이 보며 또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몇 달 시모를 안 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막 애틋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시모 일만 아니면 아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하면서 친정 부모님도 웬만하면 애도 있으니까 그냥 네가 고쳐서 살으라고 이혼녀 꼬리표 달 필요 있냐고 해서 등신같이 또 살아보려 마음 다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뜬금없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 먹고도 변변찮은 직업도 하나 없어서 시엄마 아버지랑 제 남편한테 달달이 용돈 100만 원씩 받으면서 산 신우가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 돈 때문에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했다 하더라고요. 남편 될 사람도 35살인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이 모아놓은 돈 1000만 원도 없다고 하고요. 그 예비시댁도 전셋집 해둘 돈 아예 없고 월세도 못 내주니 그냥 자기 집에 와서 얹혀 살으라고 했나봐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었죠. 뭐 제 동생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축하한다고 좀 전해드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기죽어 살면서 성격도 내성적이고 큰 소리 한 번을 못 내는 앤데 그 집 들어가서 시집살이라도 당하면 말도 못하고 앓다가 죽을래라고 큰일 날 거라고 저보고 신혼집을 해주자고 하네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무슨 돈으로? 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저랑 맞벌이해서 모아놓은 돈 6천만 원으로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질려버려가지고 그 돈에 손댔다간 정말 죽을 줄 알으라고 바로 이혼이라고 그건 우리의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또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여동생 너무 착하고 안타까운 앤데 그렇게 몰인정하게 굴지 말라네요 저보고. 같은 애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성애가 없냐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된다고 없어지는 돈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퍽이나 갚겠다고. 그 나이 먹도록 대책 하나 없이 애부터 대뜸 가진 것도 모자라 틈틈이 남편한테 용돈이란 핑계로 달마다 100만 원씩 뜯어가 놓고 가진 돈 1000만 원밖에 없다고. 우리도 아기 크면서부터 들어갈 돈이 정말 수두룩한데 이젠 전세 보증금까지 해달라니 제정신이냐고. 정말 생각할수록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젠 시어머니예요. 네 여동생이야?
맨날 엄마랑 네 여동생 불쌍하다고 난리인데 나는 안 불쌍해? 아이 낳고도 몇 달 안 돼서 회사 눈치 보여가지고 바로 복직해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나한테 쓰기는커녕 우리 친정한테도 여태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젠 신우한테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또 퍼주자고? 집안 물건에 이어서 이젠 집까지 갖다 바쳐야 해?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하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예적금 통장은 제 이름으로 드러나서 남편은 함부로 손대지 못했죠. 그렇게 친정집으로 와서 꺼놨던 핸드폰을 켜보니 남편한테서 아주 문자에 전화가 수십 통은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불우이웃도 도와주는 판국인데 어려운 사람 딱 한 번 도와주는 셈 치고 도와주자. 꼭 갚을 거다. 우리 여동생 그렇게 뻔뻔한 사람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답장 안 하고 읽고 무시하자 점점 도를 지나쳐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우리 집을, 우리 엄마, 우리 여동생을 거지 취급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유세 떨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미친년, 네가 그렇게 정없는 년인 줄 몰랐다. 너 이렇게 안 돌아오면 우리 집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줄 거니까 그렇게 아르라면서 뭐 욕설에다가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까지 해놨더라고요. 이젠 질려버려서 다 씹어버렸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엔 돌변해서 미안하다. 잠시 내가 어떻게 된 것 같다. 너무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그렇다. 나처럼 가족 사랑하고 정 많은 남자 세상에 드물다. 너랑 우리 아이도 그렇게 사랑한다. 너도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내 동생 같은 취급받으면 불쌍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더니 뭐 결국 끝에는 또 자기 엄마, 자기 여동생 불쌍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분하고 열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계속 무시한 채로 지냈죠.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정말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나와서 몇 날 며칠 애 보면서 친정에서 출근하다 보니 꼴이 정말 말이 아닌지라 남편 출근한 시간에 맞춰 짐 챙길 겸 오전에 잠깐 집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개판, 그런 개판도 없었고요. 집 앞에는 도대체 몇 번을 시켜 처먹은 건지 수거 안 된 자장면 그릇에 처먹은 피자 박스만 10개, 술을 얼마나 퍼마신 건지 술병은 나란히 굴러다니고 있고 온갖 음식물 쓰레기가 입구부터 줄줄이 있더니 밑에 놔둔 그릇은 썩은 건지 악취에 날파리까지 날려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비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에는 웬 모르는 사람들의 신발이 있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웬걸 오히려 밖이 더 깨끗할 정도였어요. 거실 바닥에는 뭘 쏟은 건지 끈적거리고 옆에 보니 굴러다니는 콜라 페트병에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벗어놓은 남자 팬티, 여자 양말, 기름때의 난장판. 제가 혼수로 가져온 전자레인지는 물론 세탁기는 있는데 건조기는 또 어디로 간 건지, 저희 엄마가 사주신 안마 의자까지 뭐 제대로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정신인가 싶어 아기 방에 가보니 아기 침대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모르는 인간들의 옷이랑 세탁 안 된 속옷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그 옷을 자세히 보니 신우가 자주 입고 다니던 패딩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안방을 벌컥 열고 들어가 봤더니 대낮부터 신우랑 신우 예비 남편이 술 처먹고 뒤엉켜서 저희 부부 침대에서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대편 싸우고 저 집 나간 날부터 제 남편이란 놈이 지 엄마 불쌍하다고 저희 집에 있던 가전제품 하나씩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결국엔 안마 의자까지 보냈고요. 그걸 또 좋다고 냉큼 받아서 쓰고 있는 시댁은 도대체 뭐하는 정신 나간 집구석인지. 게다가 곧 한 달 되어가니 안정적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자기 여동생의 예비 남편까지 옳다구나 하고 짐까지 바리바리 싸서 그날 저희 집으로 부른 거였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일단 경찰에 조용히 전화해서 가택 침입죄로 둘 다 신고해버렸습니다.
신고한 지 몇 분 안 돼 경찰 2분이 와서 물어보길래 한 명은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남자고 둘 다 내쫓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랑 예비 남편은 놀라서 깬 다음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팬티바람으로 씩씩거리면서 도망쳐 나갔고요. 그 길로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 난장판이 된 저희 집으로 모셔서 이러이러해서 신우가 며칠 저희 집에 있었고 여태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진 참고 고쳐서 살으라던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몇 달 전 시무가 시이모들까지 집으로 데려와서 밤새 술 먹고 깽판 쳤던 걸 찍어놓은 아이 홈캠 영상부터 시작해서 5개월 동안 시모가 머물다가 시댁으로 돌아가기 전 시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며느리 구실을 못해서 시모가 불편해서 자기한테 돌아온 게 아니냐고 이런 천하에 못 배워 처먹은 쌍년을 봤냐면서 욕하는 걸 녹음해놓은 파일, 달달이 신우 명의로 용돈 보낸 제 남편의 통장 내역, 저 출근했을 때마다 쥐새끼처럼 저희 집 가전제품들을 몰래 시댁으로 실어나르는 남편의 모습 전부 다 홈캠으로 찍어서 영상 저장해놨고요. 그 와중에 제 남편이란 진상이 저한테 욕했던 문자 내용이랑 통화 내역, 그 통화 내역이란 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하루는 뜬금없이 전화와서는 저보고 남편이 합의점을 찾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합의점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말해보라고 했더니 하나는 6천만 원으로 신우가 살 전셋집을 구해주되 제 명의로 하자고. 그럼 신우가 따로 돈 갚을 필요 없이 신우가 여러 개 돼서 나가게 되면 어차피 내 이름이니 그때 그 집 다시 찾아오면 되니까 좋은 게 아니냐고. 그게 싫다면 6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도 월세 보증금으로 내주자. 대신 2천만 원밖에 안 해주는 거니까 월세는 매달 우리가 내주는 걸로 하자. 그런 식의 개소리였죠. 그것도 2천만 원 월세 보증금 이야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에서 싫다고. 2천만 원으로 뭐 좋은 집 구할 수 있겠냐고. 6천만 원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겼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남의 돈으로 그렇게 난리들인지 도대체 모를 일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던 사이 저희 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애 엄마라는 사람이 철없게 별거 아닌 일로 제가 삐져서 집 나간 거라고. 애도 아직 어린데 이혼 타령부터 하는 저를 말려달라며 저를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녹음 내역들이랑 문자 내역, 영상까지 다 보여드렸더니 저희 부모님 둘 다 놀라 자빠지시고 어차피 그 아파트 거의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에 제 명의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얼마 안 남은 대출금도 제 월급으로 갚고 있던 터라 변호사분께 상담해봤더니 저한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신우 보증금 이야기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시아버지한테 욕 처먹고 시엄마한텐 임신 중에 들들 볶이는 그 상황에도 제 편 들어주는 것 하나 없이 지 식구만 싸고 도는 저희 남편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아빠 동창분 중에 변호사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날 바로 그분께 부탁하여 이혼 소송 걸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어차피 안에 가전제품도 저 없는 사이 멋대로 남편이 시댁에 다 보내버려서 세간살이가 거의 없는 상태라 이사 청소해주시는 분 불러서 청소하고 집 비밀번호 싹 바꾼 다음 남편이 없는 사이에 집 앞에 부동산에 내놔버리고 저는 그 길로 짐 싸서 애랑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저희 집 기둥 뿌리채까지 시댁에 갖다 바치려고 한 제 남편이랑 그걸 또 좋다고 받은 시댁은 정말 생각할수록 모렴치하고 몰상식한 집구석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태까지 애 보면서 팔푼이처럼 참고 살아보자라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밤마다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지금쯤이면 시댁으로 이혼 소장이 갔을 날짜네요. 지금도 쉬지 않고 남편이랑 시댁, 신우까지 미안하다고 문자에 전화까지 오고 있긴 한데요. 아빠 없이 자랄 우리 아이가 안쓰럽긴 하지만 저런 것도 아빠라고 없는 이만도 못한 남편이랑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혼 결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미안하다고 빌면서도 3달 임박해서 이 추운 겨울에 오갈 데 없는 우리 여동생 불쌍하다 저러고 있네요. 평생 남한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자기들 가족이나 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 끝나고 더 잘 살게 되면 그때 또 사연 후기 보내볼게요.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니 속이 후련해지는 듯합니다. 이때까지 제 구구절절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